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나는 그러한 서브젝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불임증이죠. infertility. 많은 요사이 젊은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너무 복잡하고 또 이런 힘든 이런 생활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양방학적과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양방학적으로 먼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양방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궁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은 요게 난소입니다. 요게 난소고 요게 플로피안 튜브라고서 나팔관이고, 요게 이제 자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성의 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전을 보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난소에서, 오뷸레이션이 됩니다. 오뷸레이션. 그래서 에그, 난자가 나오죠. 이 난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날파관 요 이제 끝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좀 팽대해 있고 여기는 좀 좁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수정 어떤 착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다시 이제 황체로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난소에서 에그가 형성 안 돼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몸에 pituitary gland이라고 해서 하이포탈라머스에서 이제 LSH라는 호르몬이 일로 해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에그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난자의 벽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난소죠. 난소의 벽이 두꺼워서 에그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난소의 이런, 이 겉껍질 쪽을 이렇게 수술해서 이 난자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팔관이죠. 나팔관이, 맥혀가지고, 여기에 뭐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맥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난자가 자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자궁 내막에 점액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자는 이렇게 헤엄치는 듯이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일에 사정했을 때 수억 마리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도달해 가지고 이 난자를 만나서 여기에서 분열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한테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남자한테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의 정자가 어떤 무활동성, 또 정자 수의 감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형이라든지 이런 남자의 문제도 있고 여성의 문제가 있는데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포 주사도 맞고 오랜 시간 동안 2년, 3년씩 임신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방에서 이런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입은 나팔관이 맞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난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오늘날 이제 양방학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떠한 이론으로 임신이 안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쭉 이제 변증으로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20가지, 30가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변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임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임신이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강의상 한 6개의 우리 체질을 따라서 이제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신양외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다시 말해서
신의 양기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뭐 이런 차가운데 너무 노출이 됐다든지 또 음식으로 이렇게 더운 음식, 뭐 고기식을 많이 안 하고 너무 또 야채식을 해가지고 몸이 차가워졌다든지 또 뭐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떤 억울해돼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배가 찹니다. 이 증상으로 아랫배가 차고 그 다음에 요슬산년이라 허리와 무릎이 시린 듯하고 성욕 단막이라 그 어떤 성적인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느끼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해도 그저 그 어떤 올가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신의 양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기안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쓰다 보면 이 토사자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파극천이라든지 뭐 설령비라든지 선영비 음양각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약들을 써서 몸을 따스하게 해주면 임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년, 2년, 3년 동안 임신이 안 된 이런 체질한테 좋은 약을 써서 효과를 많이 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신양어증이라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비와 신장에 양이 모자란 거야.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음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양의 기운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차집니다. 그래서 특히 비기에 비양이 허하면은 변당이 생기죠. 변당.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당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변이 물러요. 그 설사기가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그 냉이라고 그러죠. 대하. 냉이 그 맑은 대하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저는 냉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럼 맨날 피곤해요. 그 뭐 어떤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도 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게 다 비기가 약해서 그런 거고요. 면지 부종이라 이 얼굴과 사지가 붓죠. 그 다음에 이 태가 이렇게 두툼해지고 다 이게 습이 저체가 되는 거예요. 양이 너무 저체가 되면 양이 뜨스한 기운이 습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그 냄비에다가 불을 지피면 어느 정도 냄비에 그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냥 차가운 상태에서 그 물은 전혀 줄지가 않죠. 우리 몸은 일정한 어떤 체액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신 부족이다. 이 말은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폐경이 일찍 옵니다. 양도 적고.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명증이 왜 날까요?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신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신의 음부족이라든지 이러면은 우리 양방학적으로는 이 귀에서 이 달팽이관 이 안쪽에 어떤 액체가 모자라서 귀에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신의 진액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이게 다 신의 부족해서 목광흑현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눈에 이렇게 자꾸 뭐가 끼인 것 같고 뿌옇고 그리고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간은 간은 근을 주관하고 신은 뼈를 주관하는데 이 신주 골생수라 골이 수가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지럼증도 생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월경량이 적어요. 월경이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문진을 해보면은 저는 뭐 월경이 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귀신탕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약지가 있지만은 당귀라든지 또 숙지라든지 이런 약을 써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음회어다. 이거면 신장의 음이 마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양이 부족했지만 이게 음이 마른 거예요. 근데 특히 신장 쪽으로 마른 거예요. 신의 음이 마르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오심번열증이 있어요. 성정급조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요 이렇게 손발에 땀이 잘 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 텅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세합니다. 그리고 맥도 스프레디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진액이 많이 말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걱정, 근심, 스트레스, 잘 못 먹고 그걸 과도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아주 예민합니다. 첨예화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가 얘기만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여자지만은 그냥 턱턱 쏘죠. 남편한테도 그냥 그 남편이 좋게 얘기를 해드려도 그게 뭔데 같은 말이라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좌기한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또 이 그 생지라든지 맥동이라든지 또 현삼이라든지 또 화수호라든지 이런 약을 써서 우리가 신의 진액을 올리게 되면은 아주 또 쉽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을 바꾸지 않고 자꾸 무슨 이런 여기가 막혔으면 여기를 뚫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막힐까요? 왜 난소에 문제가 있고 왜 오뷸레이션이 안 될까요? 왜 호르몬 밸런스가 안 될까요?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병이 생기면 무조건 양방에서 병을 고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서 내 몸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임신을 못해서 막 5년, 10년 돼서 나이가 40대 임신이 전혀 안 돼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참 불행한 경우가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신어간이라 신장도 허한데 간에 우울증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흉민불서 창통이다. 이 말이 뭐냐면 가슴에 뭐가 맺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그냥 닥달을 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어린 시절에 너무 입시 경쟁에 시달렸다든지 나는 너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나는 너무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뭔지 모르는 이런 그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은 꽉 이렇게 맥힙니다. 간은 이렇게 퍼지는 걸 좋아하거든. 이렇게 소설 공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시오소관산이라든지 시오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이런 약을 써가지고 좀 해울시켜주고 소관 해울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하면은 소관 해울 해주는 처방을 쓰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어담저라고 그러면 신장의 기운은 이렇게 좀 따스한 기운이 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이 너무 허해가지고 신의 기능을 못하면 신은 수의 기능을 해가지고 어떤 수액을 다스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수를 다스리는 장기는 폐비신이라고 해서 폐장, 비장, 신장 이렇게 있는데 신의 장기가 허하다 보니까 어떤 토기를 막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담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뚱뚱해지고 냉이 아주 그냥 많습니다. 그리고 질주점이다. 끈적끈적하죠. 이런 사람들은 척삼탕이라고 해서 도담탕, 척삼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약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비해라든지 활석이라든지 상백피라든지 또 담낭성이라든지 이런 약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죠.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살이 찌고 그러면 월경이 고르지 못하고 임신이 안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 바꾸지 않고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대포 주사를 맞느니 HMG 주사를 맞느니 별별 치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VF라든지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어다. 신이 화면서 뭉친 거예요. 혈계. 월경하는데 덩어리 가지고 하복, 타통이다. 이게 하복 밑으로 빠지는 것 같고, 익신 활혈탕, 동인홍화, 삼룡하초 활혈 이런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방학적으로 체질 분석을 했는데 자, 임신이 안 되는 걸 조금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하면 너무 몸을 차게 굴렸다든지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워가지고 이 진액이 말라서 비장, 신장, 간장의 기능이 망가져면은
참 임신하기가 힘이 들죠.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도 안 좋고, 또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 너무 막 프로세스 푸드, 요새 말로 정크푸드이 바로 프로세스 푸드예요. 너무 막 고기식, 뭐 햄버거 그냥 뭐 프렌치 프라이 뭐 그거 다 그냥 안 좋은 기름에 튀긴 거. 그 다음에 과자, 뭐 그냥 쿠키. 어렸을 때 막 난 쿠키 없으면 못 살아. 특히 여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정말 체질을 바꿔야 돼요. 가끔씩 쿠키 먹고 가끔씩 하는 거 제가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생활에 젖다 보면은 결국은 몸이 망가지죠. 그리고 어혈이 왜 생길까요? 어혈도 이게 스트레스에도 있고요. 또 몸에 너무 과도한 노동, 과도한 이런 맞지 않는 그런 환경, 이런 데서 너무 노출된 것도 하나의 어혈이 생겨요. 어혈 생긴 사람은 얼굴이 좀 시커멓고 입술이 거무죽죽하고 좀 파란색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냉대야도 많고 손발도 좀 차갑고, 뭐 혈이 돌지가 않으니까. 혈이 안 도는데 뭐 아무리 뭐 이거 해주고 열어줬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왜 이게 막힐까요?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에요. 자연의 현상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팔관 막히는 걸 갖다 사람들이 그냥 이거 나는 왜 나팔관 막혀? 나 참 억울해. 다른 내 친구 여자애는 저 뭐더라, 얼굴도 예쁘지 않은데 임신만 잘 되는데 나는 왜 얼굴도 예쁜데 왜 나팔관이 막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팔관 막히는 것도 사람이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우리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선조분들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다 죽이고, 뭐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오늘까지 있겠어요? 참, 하느님께서는 묘하시게도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나팔관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막 싸우다 하면은 그 어떤 마지막 저항선이 붕괴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성으로 밀려오게 되겠죠. 그럼 성으로 오게 되면은 안 되니까 성에서 무슨 뭐 돌을 쌌든지 뭘 해가지고, 이분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죽더라도 마지막 왕을 보호하자, 마지막 부녀자들을,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이런 마음에서 성을 붕괴시키다든지, 또 전쟁 났을 때 다리를 부수는, 그게 마지막 보호막 아니에요. 이게 나팔관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결핵이 왔는데, 결핵균이나 무슨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게 자꾸 내 몸을 침범하면, 내가 이 잘못하다가는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 내막증을 해서 잘못하면은 그냥 내 몸이 죽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궁의 나팔관이 막혀서 내 몸의 마지막 보호선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팔관 막히니까 나팔관 열어야 되겠다. 난소가 뭐 오뷸레이션 하니까 LS에서 호르몬 무슨 주사를 맞아서 이걸 나오겠다. 호르몬 주사 만들어 봐야, 지금 중요한 거는 내 몸의 균형 깨진 것이 그거 아니까 만들어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호르몬이 나왔는데도 임신이 안 되고, 에그가 포뮬레이션 돼도 안 되고, 나팔관이 열렸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저한테 그런 참 상담을 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체질을 바꾸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몸을 외부적으로 따스하게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웃어야 돼요. 젊은 여성분들이 웃으면 얼마나 아름답지 몰라요. 정말 뚱해가지고 있는 것보다 웃으면서 남에게 좋은 기를 전달했을 때 그 기가 다시 내 몸에 들어와서, 저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임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신시킨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한 분은 30살이 좀 넘었는데 2년 동안 산부인과 가서 많은 검진과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여러 가지 수술도 하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변증을 통해서, 그분은 여기 없는 이제 비기허 증상이 있었어요. 비기허가 심해가지고 극도로 이제 감비신이 허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보비 있기 생진시키는 그런 약을 썼더니 2달 정도 돼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산부인과에서 검사하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런 한방학적 도움을 받아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추면은 정말 임신도 되고 내 몸도 좋아지고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는데 막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하셔서 제가 많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무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나요? 제가 한 1년 됐는데요. 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어요? 통증이 뭐 신통제 안 먹으면 상당히 아팠죠. 네.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는데 예, 예. 지금 침 맞은 지 몇 분 됐죠? 한 1분? 예. 2분? 근데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없어요. 이게 희한하네 그래서. 예. 그 통증이 지금 다 사라지셨는데 그 예, 예.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희한하죠. 예. 예. 통증이 다 없어진 것 같죠? 예, 예, 예. 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이 그 좌골신경통하고 팔이 그리 잘 안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그렇게 되셨었어요? 아프신 지가? 네, 한 6개월 됐죠. 예, 그럼 침 맞은 지 지금 한 몇 분 됐죠? 침 맞고 뭐 한 1, 2분 있으니까 네. 예, 너무 그- 가벼웠어요. 네, 통증이 지금 남아 있어요. 팔 올라가는데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떠셨어요? 오래됐으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의 네, 네. 예, 예. 그리고 좌골신경통 땡기고 그런 건 좀 어떠셨어요? 네, 좋아요. 다 났어요. 네, 네. 침 여기서 맞으시니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너무 이제 세밀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깨가 아프셨는데 어떻게 아프셨어요? 이쪽 오른쪽이 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죠. 예, 근데 지금 침 맞은 지 몇 분 됐죠? 1분도 안 됐죠. 근데 그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자유자재로 다 올라가져요? 네, 다 올라갑니다. 예, 선생님 이 침 맞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정말 이거 놀랍네요. 예, 이 네. 방송에서 이렇게 1분 만에 다 선생님 지금 1분도 거의 안 됐어요. 네, 1분도 안 됐죠. 네, 근데 그렇게 막 그 여기 부인께서도 같이 왔는데 너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어떠세요? 전혀 없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죠?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나요? 제가 허리 때문에 한 3, 4년 고생하다가 우연치 않게 TV하고 그 라디오 소리 들어서 와서 뵈니까는 너무 생각 외에 침 3번 놓고 한약 한 제 지금 반쯤 먹었는데 이렇게 통증이 가셔서 아주 너무 상상 외에 좀 놀랄 일이에요. 네. 그 많이 아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프셨었나요? 허리하고 응치하고 네. 혈압이 올라가고 네. 당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네. 당이나 혈압은 어느 정도 재진데 허리도 오늘 와서 침을 놓고 나니까 좀 많이 괜찮아져서 오늘 침 맞고 갑니다. 네. 네. 그 많이 편안하시죠? 네, 이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네. 하여간 고맙습니다, 선생님.